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MZ시드에서는 강남권과 종로권 폴바센 매장에서 근무할 신입 바리스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 보건증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식과 바리스타 학과 출신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태강식품에서 식품공장 ERP 운영과 구매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에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식품공장 자재 구매와 ERP 운영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0월 1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LG U+ 자회사인 아인 텔레서비스에서는 LG U+ 고객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직무 관련 경력자와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장기보험 총무 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1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 전략가 고종필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오랜만인가요? 저 요즘 바빠가지고 네. 어제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3주, 예. 3주 만에 자주 나오고 바쁜데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것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냐면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캠프도 많고 이게 지금 이 시즌이 인문계랑 뭐 특성화고랑 대학교랑 캠프가 다 겹쳐요. 캠프도 겹치고 수시도 겹치고 면접도 겹치고 다 겹치니까 뭐 오전에 뭐 특성화고 하고 뭐 저녁에 대학교 하고 점심 때 이렇게 해서 주말도 없이 없으셨겠네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은 좀 이상한 겁니다 이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다행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세요?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꿀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꿀팁은 우선은 안 먹으면 됩니다. 그냥 안 먹고 토마토. 제가 보기에는 토마토 제가 다이어트. 원래 99kg였다가 그 방송 때문에 68kg 뺐거든요. 오. 이거 때 피디님이 안 된다. 처음에 할 때 피디님이 안 된대요. 우와. 너무 얼굴이 커서. 네. 그래서 그때 2달 만에 30kg 뺐습니다. 와, 그 당시에 토마토만 드신 거예요? 토마토 하루에 2알씩 먹고. 안 먹고 그러면 그냥. 건강을 좀 해치잖아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네, 우리 또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자칫 왜곡된 다이어트 정보를 한참 클 알려주면 때니까. 안 되니까. 천천히 빼야 됩니다. 저는 급하게 빼야 돼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통 시내 직장이라고 말하죠.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조건도 좋고, 그다음에 뭐 복지나 대부분의 뭐 이제 그럼요. 칼퇴근도 그럼요. 있고 해서 보통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특성화 친구들도 1위, 선호 1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기업, 공기업을 좀 알아볼 텐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CS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NCS에 대해서 오늘 쭉 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NCS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신세미 캐스터가 또 전해주는 채용 정보도 들어보면 항상 좀 NCS 기반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공기업이나 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이 NCS 기반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NCS 기반이라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했고요. 원래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을 이제 NCS라고 좀 통합을 다 시킨 거고, 기업에서는 당연히 직무를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보니까 제가 그래서 기본 첫 단어 직무 적합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NCS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 적용돼 있고 요즘에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는 NCS. 일단 이 NCS가 뭔지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좀 헷갈리거든요. NCS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예, 영어니까 제가 자신 영어를 있게. 네, 자신 있게.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입니다. 네. 약자고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역량, 그러니까 직무 능력이라는데 역량, 예.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현장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회사에서 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셋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 셋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옛날에 그냥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솔직히 이런 거 저는 이제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강사를 할 때 필요 없는 능력 되게 많습니다. 뭐 네. 제가 이게 뭐 MC님처럼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말하면 되는데 아나운서처럼 말을 다 시킨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능력을.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는 곳은 솔직히 워드 한 2급 정도면 되는데 1급까지도 원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원했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그 직무에 딱 필요한 역량만 있어라. 그래서 네. 온 스펙. 딱 그 맞는 온 스펙만 기술, 그다음에 이론에 대한 이제 지식, 그리고 거기 맞는 걸맞는 태도, 이 세 가지를 딱 준비해라. 네. 그래서 NCS가 저는 솔직히 그래요. NCS는 기본적으로 취업보다는 뭐에 더 맞춰져 있냐? 진로에 훨씬 더 맞춰져 있습니다. 진로. 네, 그러니까 진로에 맞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기업이나 이제 모든 공공기관은 색깔이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는 네모 모양, 어떤 회사는 세모 모양, 그리고 어떤 회사는 뭐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세모예요. 뭐 파란색이 네모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회사 분석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무슨 색깔이냐, 네가 무슨 모양이냐, 그거를 고등학교 3년 동안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NCS는 진로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채용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도 많이 네네. 활용할 수 있다. 네, NCS 를. 그러니까 진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NCS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이라는 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네네. 이렇게 국가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는 기준이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그다음에 시간과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재되어 있는 지식이 막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지식이 다 필요하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OJT나 또는 뭐 이제 신입사원 연수나 통해서 그런 많은 지식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 이거를 직무별로 다 또 모은 겁니다. 기술도 있어요. 기술도 회사마다 어떤 기계마다 공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기술도 분류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직무마다 태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서비스직이나 기술직이나 연구직이나 뭐 굉장히 많은 다른 태도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사들 같은 경우는 태도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가 뭐 적응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신, 그리고 이제 뭐 매너 이런 걸 또 그 태도를 원하거든요. 근데 연구직이 뭐 매너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기술직이 뭐 매너 중요한가요? 꼼꼼함, 어떤 뭐 이제 성실함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세 개로 분류한 겁니다. 이제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태도적인 거를 분류한 다음에 이거 분류한 거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교육 훈련 기관이면 네. 뭐 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기관이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에 특성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도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 주는 기관들도 있죠. 그래서 자격을 주는 기관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을 말하죠. 네. 보통 경력 개발을 시켜주는 경우는 기업에서 이 경력 개발이 왜 중요하냐? 저희가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된 게 알바하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유가 네. 뭐냐?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냥 알바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굳이 취업을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알바와 정규직 차이는 이 경력 개발이거든요. 예. 경력 개발은 보통 5단계로 보통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는 단계, 그다음에 입사 단계, 그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력 개발에 예전에 제가 인사팀을 처음 했을 때 이런 단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선배를 보고 그다음에 뭐 과장 이제 부장님을 쭉 보면서 저희가 단계를 임의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나눴다면 요즘에 이제 NCS 경력 개발 그 구분을 보시면 이 레벨이 있어요.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그 레벨로 올라가면서 그 레벨에 각각 필요한 또 다시 한번 또 기술, 직무, 그렇죠? 이제 기술과 태도와 이런 지식들을 다시 한번 또 구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이 회사에 들어갈 때 이 경력 개발 단계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커리어 전략을 설계할 때 이 NCS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산업 현장에서 인적 자원 개발, 우리가 저 HRD를 할 때 이 인사팀에서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총무나 여러 가지 직무를 주면서 이 경력 개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신입 뭘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회사 선배들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평가 지침서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NCS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NCS라는 게 저희가 이제 불과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네. 뭐 취직하고 취업할 때만 해도 없었죠. NCS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네. 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NCS라는 거를 이제 체계화시켜서 도입을 하고 만들었을 때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가장 큰 니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뽑습니다. 대학생들을 뽑으면 저 때만 들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신입사원이 실제 회사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3년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이너스인 거죠. 3년 동안은 좀 가르쳐야 되고 예, 다시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것저것 또 예,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구팀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이제 통계를 배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7살이에요. 네. 27살인데 제가 하던 업무에 이제 10분의 1을 이제 줍니다. 이제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하루트를 알려줍니다. 당연히 저는 할 수 있겠다고 던져줬지만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 이제 좀 업무를 할 정도가 되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기업에서 많이 원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렇죠. 먼저 좀 기업에 적합한 내용을 좀 개발해 달라. 그리고 그거를 수업을 해달라고 한 거죠. 예. 특성화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개발진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일하는 분들, 교수님들께 협의해서 내용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협의한 내용을 실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훈련 교육기관, 학교, 그다음에 기업 여기에 좀 니즈가 융합돼서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럼 국가에서 그럼 만들어줄게. 네. 자, 돈을 써보자. 그래서 세팅을 딱 한 게 이제 NCS. 원래 있었어요. 예.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의 정말 통합된 툴로 개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네.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기대되는 효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기대되는 건 확실히 딱 하나 이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직업교육 훈련하고 현장하고 좀 괴리감이 확실히 커요. 원론적인 거랑 그렇죠. 또 제가 이제 실습적인 제가 배웠던 거랑 회사에 가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명을 더 뭐를 쓴다. 예. 뭐 더 제이라는 프로그램 쓴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안 배우거든요. 안 배우고 일반적인 뭐 회계를 배우거나 통계를 배우거나 원리를 배워요. 예. 회사 가서는 당장 이제 ERP를 던집니다. 자, ERP를 자 수정하고 ERP를 적용하고 자 그 회계 프로그램 쓰고 세금 프로그램 써. 근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다시 OJT를 합니다. OJT를 해서 온도잡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사수가 잡고 6개월을 가르쳐요. 그럼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 이 친구를 가르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원래 일할 사람이 이 친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용 같은 것도 비슷해요. 원래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원래 뭐 과장이나 대리급들은 일을 해서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육에 참여하거든요. 예. 교육에 참여하면서 인적 자원, 그러니까 HRM과 HRT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뭐가 됐냐? 네. 학교에서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태도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론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개발이 됩니다. 그럼 바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능력 중심 사회죠. 아까 말했던 온 스펙으로 뽑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학교 조문,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저희 때는 학교 조문 뽑습니다. 그렇죠. 학점 네, 이런 거. 학점 좋고 뭐 학교 좋고 근데 요즘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냐 이 기업에서 원하는 정확히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컴퓨터 커말이 1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네. 1급이 필요하다. 딱 명시를 해놔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도 컴퓨터 하는 능력이 없다. 너 안 뽑아.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는 대인 관계 능력이 안 돼. 예. 그냥 뭐 영업직이나 뭐 서비스직이 있는데 대인 관계 능력이나 배려심이나 협동식이나 타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럼 그 친구들을 뽑지 않는 겁니다. 예. 그 태도가 없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회사에서 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 되니까 현재는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보면 인사팀은 좀 많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좀 아직까지는 뭐 좀 보완점이 많지만
회사 내에 어떤 네. 시스템과 그런 제도와 좀 융합해서 쓴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네. 활용이 된다면 뭐 여러모로 에너지도 에너지고 또 시간 또 네. 정말 비용 절약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절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공기관이나 공공기업에서 점차 이제 민간으로 그렇죠. 확대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활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하나씩 좀 보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채용할 때 가장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NCS 기반으로 이제 직무능력 평가나 직업기초능력 평가들 이제 필기로 먼저 1차로 자를 수 있거든요. 채용 자체가 쉬워진다. 네, 채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면접에서 이런 걸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펙이라 스펙을 보고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에 상시 채용으로 넘어가면서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채로 막 100명, 200명 안 뽑다 보니까 우리 직무에 필요한 인원을 이제 인사팀이 요청합니다. 자, 우리 팀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뽑아? 그러면 공개 채용으로 뭐 100명을 해서 뽑아내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면접을 통해서 직무 평가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 NCS 도입을 하면 이력서에서 1차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이걸 물어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가 필요해. 이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 물어봐요. 그러면 있다. 이 통과. 관련된 뭐 활동 있니? 활동 있다. 통과. 그다음에 이런 거기서 원하는 정말 수업이 있어요. 네. 우리 회사는 이런 수업을 들은 친구를 원해. 그럼 그 수업을 넌 들었니? 들었어. 통과. 그게 이력서예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업체에서는 직무기술서라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직무가 필요하니 직무기술을 쭉 해놓습니다. 네. 그럼 그걸 보고 난 이 직무를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쭉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하는 건 양쪽 다 편한 거죠. 예. 예, 쓸데없는 그런 뭐 인력 낭비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 기관이죠. 이제 교육 훈련 기관 같은 경우는 직업 교육의 훈련 과정 개발할 때 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야, 니네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일 전혀 못해. 야, 전혀 이런 거 못 다루잖아.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니네 회사가 원하는 정확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된 그 내용을 교육 훈련 과정에서 개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야, 니네 이거 원한다며 우리 이렇게 훈련된 애들이 있어. 뽑아가. 라고 해서 훨씬 더 이제 내세울 때 좋고 아이들도 욕을 안 하죠. 학교에서 3년 배웠는 선생님 취업했더니 전혀 쓸모없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이제 가서 썼더니 칭찬하는 거죠. 야, 3년 된 애들만큼 하네. 네. 특성화도 괜찮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간이나 이제 자격 시험 기간도 같은 겁니다. 자격 시험 기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정말 자격 시험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저번 달인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그 시험을 봐버려요. 그럼 거기에 교육과정 설계를 같이 연계가 되면 이 자격 시험이 과정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처럼 이렇게 필기 시험 쭉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 학교에서 이론 시험을 배우고 실기 시험을 배우고 그걸 그대로 과정 평가를 하니까 이 교육 훈련 기간이나 자격 시험 기간에서 훨씬 더 실용적인 학문, 네. 그다음에 훨씬 더 적용이 바로 가능한 그런 이론 교육, 그다음에 전문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시간, 그다음에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거를 만들 때는 네네. 가장 먼저 어떤 직무,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라는 거를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직무 능력들을 이제 체계화시키는 건데 그 직무, 직업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거의 무한대죠. 그러니까 생겨나는 계속해서 또 새롭게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분류를 하는 게 더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분류될 때도 말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보통 이제 대분류 같은 경우는 뭐 우선 분류부터 설명드리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류는 이제 대분류, 크게 분류를 24가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분류는 이제 78, 소분류는 238, 세분류는 897개입니다. 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세분류가 직무예요. 실제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800개도 넘는다고 봐요. 근데 직무는 제가 보기엔 더 네,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훨씬 진짜.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겨나고 있는 직업도 너무 많아서 NCS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자, 대분류를 한번 제가 대분류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예. 우선은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 각각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았어요. 그다음에 해당 산업에 실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네. 모았어요. 그다음에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견 수렴을 쭉 해서 이 직업을 나눴는데 네. 나누다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뭐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죠. 이 A4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를 누가 관리하냐 이거죠. A4 용지를 총무팀에서 하냐 아니면 인사팀에서 하냐.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네. 그렇진 않지만 A4 용지를 누가 쥐고 있냐. 그러면 어떠한 이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총무팀에 이거를 넘겼어요. 이 직무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권을 총무팀, 여기에 관련된 관련된 교수나 그런 직장 직무나 그쪽 파트에서 가져가요. 네. 그럼 여기는 협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채용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다루잖아요. 그럼 이게 이권들이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A4가 총무팀이 거냐 아니면 인사팀 거냐 아니면 회계팀 거냐 이게 싸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재판도 되게 많았어요. 이 직무를 나눌 때. 하지만 지금은 꽤 수렴이 많이 돼서 네. 정리가 돼서 한 900개 정도의 와. 세 분류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직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대분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분류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사업 관리입니다. 사업 관리. 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두 번째가 경영 회계, 사무. 그다음 쭉 내려가 뭐 금융보험, 뭐 교육, 법률, 보건 쭉 내려가죠. 네, 문화예술 디자인. 여기 문화예술 디자인은 여기 뭐 우리 조선 아나운서가 저는 있는. 기타 아닐까? 기타 없나요? 아니죠. 이제 여기 있잖아요. 문화예술 기타. 디자인 방송 있으니까. 네. 네, 방송의 세 분류. 글쎄요, 네. 네, 글쎄, 네, 세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뭐 음식 서비스, 건설, 뭐 기계 재료 쭉 있고요. 24가지? 정보통신, 뭐 네. 인쇄, 마지막 농림, 어업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4가지로. 사실 이거는 정말 아주 큰 틀에서 봤을 정말 큰 때 틀입니다. 네. 24개인 거고 네네. 예, 그 밑으로 이제 가니까 뭐 900개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자,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잖아요. 네네. 이게 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기준이 있긴 한데 이제 뭐 NC에서 제시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를 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오. 거기서 묶은 겁니다. 뭐 리아텍에서 많이 쓰고 있고 뭐 네. 이런 검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분류를 우선 1차로 하고 1차로 합니다. 근데 묶어봤더니 솔직히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뭐 2번에 제가 뭐 잘 아는 거 뭐 경영회계 사무가 2번이에요. 근데 경영회계 사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직무가 있습니까? 경영 완전 다르죠. 회계 전혀 다르죠. 교육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 대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하고 산업이 좀 유사하고 경력 개발 경로가 있어요. 경력 개발 경로로 묶이는 거를 중분류로 다시 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분류 또 이제 그거 있죠. 중분류에 묶은 것 중에 직능 유형이 또 유사한 걸 또 묶어요. 다시 한번 묶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인적 자율 개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또 묶어요. 또 묶습니다. 자, 묶고 나서 이제 세 분류는 뭐냐면 세 분류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소분류에서 유사한 거를 또 묶습니다. 그렇게 묶어봤더니 직무들로 묶이더라. 그게 한 900여 개 되는 네. 세 분류입니다. 세 분류가 실제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는 그 세 분류에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네. 과정이 정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그냥 네. 내가 어디지? 경영 찍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표가 되게 말이 쉬운 어려운 거예요. 겁니다. 이게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듣다가 그렇죠. 약간 좀 혼돈이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말이 어렵게 어려워서. 말했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데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시로 한번 저희 또 예시를 들어서 네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NCS 들어가면 이게 게임처럼 요즘에 게임처럼 많이 돼 있어요. 뭐 경력 개발이나 이 표 찾는 게 정보통신 띡 찍으면 이렇게 뜩 떠요.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 그럼 나는 정보인가 통신인가 방송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성화초들은 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난 정보지. 정보를 뜩 찍습니다. 그러면 또 떠요. 정보기술 전략이냐, 정보기술 개발이냐, 관리냐, 보호냐.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럼 나는 기술 개발할 거야. 뜩 찍습니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 이제 세 분류로 떠요. 세 분류 또 뜹니다. 그럼 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냐, 엔지니어링이냐, 아니면은 핀테크냐? 난 핀테크 할 거야. 핀테크 띡 합니다. 그럼 핀테크를 했을 때, 이 핀테크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그래서 능력 단위가 딱딱딱 5개가 뜹니다. 그럼 이 5개를 눌러보시면,
하나를 누르면 이 하나마다의 PDF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 거기에 이 능력 단위가 뭔지 아주 세세하게 써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거죠. 중분류만 가서 이 정보기술 하나만 클릭하더라도 여기에 관련 설명이 한 40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 보기 어렵죠? 네. 그래서 세 분류의 능력 단위까지 오시면 한 10페이지 정도에 있어서 이 능력이 어떤 거냐, 그리고 네가 어떤 태도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떤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들을 네가 전공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네가 어떤 태도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태도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개를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과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친구가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 근데 그 기본적인 그냥 컴퓨터를 배웠어요. 핀테크는 전혀 다르거든요. 컴퓨터 배웠어. 갔더니 핀테크를 다시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쪽 분야를 가는 친구들은 이 교수 설계가 요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이론, 그다음에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설계를 해버리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졸업해서 그 과로 해서 취업을 했을 때 네. 기업도 다 할 수 있네,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학생도 내가 배웠던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네 해서 양쪽이 굉장히 니즈가 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무까지 이렇게 막 찾아가서 네. 또 능력 단위라는 게 나오니까 사실 말이 900여 개지 여기서 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 능력 단위로 치면은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10,000개? 와. 능력 단위니까. 네. 그러니까 능력 단위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직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능력 단위가 제가 보기엔 보통 몇 개 능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를 하시잖아요. 네. 몇 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았으면 더 훌륭한 아나운서가 됐을 텐데. 그렇죠. 네. 보통 한 뭐 10몇 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분류를 해도 제가 강사 연수를 저번 주에 했어요. 강사분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 강사가 필요한 역량이 뭐냐를 찾아봤거든요. 한 3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능력 단위가 36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이 세부를 딱 뭐 10개만 쳐도 그죠? 한 10,000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각각의 이 능력 단위를 보면은 이 능력 단위가 뭔지, 그러니까 클릭해 보시면 다 써 있어요. 네. 딱 능력 단위 들어가 보시면 이 능력 단위가 뭔지, 능력 단위 요소가 돼 있고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적용 범위, 이 능력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실제 들어가서 어떤 작업에 쓰이는 거냐. 네. 그리고 이 능력 단위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써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할 건지 평가 준거가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면접에 쓰는 겁니다. 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 단위가 1, 2, 3번이 필요해. 그럼 면접에서 여기에 평가 지침 있잖아요. 그걸 조합해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없네. 탈락. 있어? 합격. 마지막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2부에서 좀 이따 할 건데 네. 이거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상. 직업 기초 능력 할 건데 이거는 10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앞에랑 NCS랑 별개예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만 세 분류랑 별개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에서 직업 윤리까지 10개가 베이스가 있는데 이 10개는 또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10개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 위에 거를 쌓아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능력 단위 요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행 준거라고 나옵니다. 예. 수행 준거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앞에 능력을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 네. 내가 지금 네. 멘붕이 약간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단위가 있다. 그럼 여기에 수행 증거는 뭐 타수가 200 이상이다. 그다음에 오타율은 뭐 10% 미만이다. 이런 수행 증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지식, 그다음에 기술, 태도. 왜 문서 작성할 때 제가 제일 필요한 능력은 꼼꼼함이거든요. 이 1순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이 능력 단위 요소별로 NCS에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면 한 400페이지 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계속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그렇죠. 네. 실제로 이 NCS라는 게 내가 내 적성이나 그렇죠, 내가 그렇죠. 원하는 어떤
꿈의 목표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이 필요한 능력들을 써져 있고 정확합니다. 네. 그것들을 내가 갖추면 보다 내가 채용되고 그 꿈을 그 목표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쉬워진다. 네. 그런 길을 설명해 놓은 거를 NCS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의 처음에 네. 말하는 게 뭐냐면 네. NCS는 진로가 있는 친구한테는 꿈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만 진로가- 알아두면 훨씬 쉽게 그 꿈의 진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직업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 제발 말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방금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찬찬히 저희와 함께 짚어갔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작가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괄호라고 적혀 네네. 오셨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또 2부에서요. 이것도 세세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잠깐 머리 식히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